네, 많이들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저희 전자파에 대한 패널 토론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평소 이 전자파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패널로 수고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대학교 김남 교수님, 국립전파연구원 김기회 연구관님, 생체관계연구회 최영도 위원장님, 대한어머니회 박에스더 회장님, 충남대학교 백정기 교수님, 단국대학교 하미나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궁금하신 사항을 앞에 패널 분들께 질문하시면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질문하실 분들은 먼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패널 사회는 김남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잘 들으시죠? 오늘 1시간 넘게 전자파 전반적인 걸 한번 둘러봤고요. 지금 이 시간이 이제 여러분하고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그 질문을 받은 것도 몇 개 있고요. 근데 아마 거의 대동소이할 것 같아서 아주 중요한 것들만 제가 나중에 소개하도록 하고, 그 전에 오늘 이제 패널로 선택하신 분인데 우리 김기회 박사님과 최영도 박사님 아까 발표했으니까 패널리스트를 해보고요. 세 분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먼저 그 패널로 모신 세 분 중에 백정기 교수님, 함나 교수님, 박에스더 회장님 순서로 하는데, 오늘 뭐 편하게 이 그 포럼에 참석해서 그동안 그전에도 참석하셨지만 소감, 오늘 10주년을 맞는 포럼에 듣고 나서 또 지금 우리 아까 발표한 내용 중에 앞으로 선생님께서 또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그런 걸 듣고 저희가 질의를 한 3분 정도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발표를 보셨지만 네, 여러분도 같이 보셨지만 그간 10년 동안 그 앞에 계신 분들이 많은, 또 그리고 다른 관계자분들이 많은 수고를 해주셔서 이 전자파 이해 소통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두 가지 말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는 제가 다행스럽게도 그 대한어머니회 회장님 바로 옆자리에 앉았는데, 발표가 다 끝난 뒤에 좀 더 혼란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가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뭐 임계치는 뭐고 50분의 1은 또 뭐고 해로우면 해롭지 뭐 또 이게 복잡할 것 같아요. 사실 보면 그래서 뭐 그러니까 대한어머니 회장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굳이 좀 잘 하셨는데 첨언을 한다면, 어쨌건 뭐 잘 알듯이 밥도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롭고, 특히 뭐 소금 짜게 먹으면 해롭다고 다 아시고, 뭐 햇볕도 많이 쬐면 해롭고, 그래서 많이 쬐면 해롭다는 걸 이해하실 것 같고, 아마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 제고 기준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그 관리되고 있다. 뭐든지 어쨌든 많이 쏘이고 많이 먹으면 해로우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아까 김남 교수님 발표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그 IARC 국제안전구센터에서 전자파를 이제 바람 가는 물질로 분류한 게 꽤 오래전이고, 그래서 최근 들어와서 이제 재평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 가는 물질에는 뭐 저희들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 피클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커피는 들어있다가 빠졌습니다. 커피도 바람 가는 물질에 들어있다가 빠졌고, 그거 전혀 안 해롭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바람 가는 물질은 우리가 전혀 바람 물질이 아니다라고 분류할 수 없는 게 거기 들어있거든요, 사실. 전자파도 거기 들어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그 재평가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쭉 이제 WHO, 우리나라 대표로, WHO 회의가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참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죄송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 IARC 그 의장을 하셨던 독일의 슈트라는 박사님이 계시고, 그분이 역학력을 전문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매년 발표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저는 이제 이번에 그 재평가 작업을 하면은 그 바람 등급이 바뀔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슈트 박사님의
그 발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발암 물질이 되려면은 발암률이 증가해야 되는 거죠. 휴대폰 쓴 이후에. 근데 그게 전혀 상호관계가 없다는 발표를 그 의장하시도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역학약을 하면은 뭐 환자 대조군 연구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데 휴대폰을 하루에 몇 시간 얼마나 사용했느냐 이런 걸 하는데 그걸 해보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더 많이 쓴 걸로 항상 발표를 하더라. 퍼센테이지가 정확히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가 투비 등급할 때 그러니까 주 참고가 됐던 연구가 두 그룹의 연구가 있는데 그 연구에 대해서 최근 아까 누가 말했죠? 2024년 9월 달에 WHO에서 발표했던 그 메타버스 그래가지고 역학연구를 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발표한 걸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때 너무 비중이 많이 갖고 최근에 분석 그 이후에 연구들을 다 종합해 보면 막 그런 증거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제 생각은 여러분들이 너무 연구를 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함량식들과 이제 많이 하셨고 지금 교수님의 역학조사인데 특히 역학조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동물 시험도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우리 교수님도 역학조사 오늘 수상하셔서 소감을 네, 저희 따지고 보면 2000년도부터 전자파와 관련된 역학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조금씩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에 제가 초반에 전자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때는 이게 진짜 위험한 어떤 것이 굉장한 걱정이 이제 있었고 그때만 해도 이제 연구가 좀 많지가 않았죠. 지금보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진행된 연구에 이제 우리나라가 같이 참여하고 또 그 사이에 지금 벌써 20년 이상 지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과학적 근거들이 이제 축적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돌이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자파에 굉장히 걱정을 가지게 되었던 이유는 이제 근거가 있는 거죠. 어떤 근거냐면 아까 이제 김기회 박사님 발표하실 때 이제 전리 전자파랑 비전리 전자파 설명하셨잖아요. 전리 전자파는 우리가 이제 쉽게 아는 게 방사선이죠. 이 방사선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또 굉장히 경험을 아주 심하게 했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이제 원자 폭탄이 터지면서 너무나 위험한 거구나. 이게 폭탄이라는 것 이외에도 빛, 방사선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병들이 생긴다는 걸 우리가 목격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이 이것도 이제 아까 주파수 말씀하셨지만 1년에 그 비슷한 거거든요. 같은 주파수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전자파는 굉장히 그 주파수가 적은 거고 그 진동한 횟수가 적은 거고 그다음 방사선은 진동한 횟수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물리적 환경은 이제 사실 같은 선상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이 전자파도 방사선처럼 굉장히 위험한 것일 수 있다. 이런 거에서 이제 좀 오는 바꾼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사실 이 전자파 특히 이게 방송통신에서 우리가 쓰는 이 전자파는 우리가 너무 많이 활용하잖아요. 실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는 이 전자파를 우리가 활용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계가 됐어요. 그리고 그거를 쓰면서 굉장히 많은 이점을 누리고 있죠. 근데 또 따져서 보면 모든 게 그런 거죠.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키가 하여튼 한 가지 물질이나 한 가지 문제가 항상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어떤 거를 약으로 쓸 때 그게 약이지만 또 심하게 쓰면 독이 되잖아요. 약과 독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걸 이제 달려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우리 전자파도 그런 점을 좀 봐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할 때 이게 나쁘다, 좋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딱 이분법으로 결판을 내야지만 속이 시원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잘 쓰면 약이지만 잘못 쓰면 돈이다. 이렇게 그런 점을 보면서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전자파도 그런 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돈이 안 되고 빚이 되는 지점이 어디냐. 그게 이제 아까 조계와 선생님이 말씀하신 기준 이런 걸로 이제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20년 전에는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연구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제 이게 더 안전한 기준이 필요한 것인지 더 안전한 기준으로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시리 특히 이제 주부는 저희 그 설문조사나 인터넷 신문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어보는 질문이 제일 많이 하시는 주부들이에요. 그 중에 가정에서 쓰는 기기 이것이 에어프라이어 다른 나라는 전자 레인지 그런 세트 먼저 우리 어머니에서 오시면서 저한테 오늘은 그냥 질문하려고 이제 앞으로 오시고 긴장이 되시는데 요즘 한 10분 하실 것 같아서 5분만 되겠습니다. 5분만 되겠어서 솔직하게 무슨 얘기를 이제 형식들이 다 하시고 시민들 주부를 대표해서 물어보고 싶은 아까 플라스라고 했구나. 그게 정답이에요. 저희들의 작전입니다. 그게 놀랐었습니다. 죄송하네요. 이 마음에 있는데 흘러나가지고.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10년 동안이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전자파를 연구하고 전자파의 폐해에 대해서 연구하고 홍보하고 운동해 주신 연구원에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런 자리에 와서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물론 혼란스러운 게 있습니다. 아직도 그렇지만 매우 관심을 갖게 됐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대한어머니회는 한국에 어머니로 인해서 어머니가 있으므로 우리나라가 건강하게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고 신념을 가지고 강력한 국가는 깨달은 어머니로부터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가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전국에 도단위, 특별시, 광역시 단위로 연합회가 있고 군, 시, 군구 단위로 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대한어머니 회원이 아니시면 지역에 가서 같이 활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많은 상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전자파 때문에 늘 노심초사, 이게 전자파일까? 여기 얼마나 이 휴대폰의 전자파가 제가 어느 정보를 보니까 하루에 30분 동안 같은 방향으로 휴대폰을 들고 30분 동안 10년 동안 쓰면은 전자파의 폐해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요즘 전자파 30분 이상 합니다. 이 휴대폰만 30분 이상 몇 시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로 갈수록 휴대폰은 자기 분신처럼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것도 어른들이 말한다고 듣는 젊은 세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기준과 홍보가 되지 않으면 어려운 우리 국민 건강이 좀 어렵겠다 싶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뭐라 그러죠? 우리가 왜 근육이 생기면 건강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전자파를 사용하는 빈도나 양이나 이런 게 많아짐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전자파에 저항력이 생겼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전자 제품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안 걸리지 않고 기간이 걸리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한 가지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요. 사실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 다른 나라 어머니들하고 좀 다르거든요. 우리 어머니 회원들 좀 와 계신데 좀 강합니다. 그래서 무슨 불안증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불안증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대처하고 싶어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과민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좀 수치로 표현하고 정확하게 이거 그 전자파의 양과 질과 또 그거 전자파와의 거리 요거를 좀 수치로 표현하고 그거를 잘 홍보하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 하고 또 하나 오늘 아주 정말 명쾌하게 알아들은 거 하나는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다. 김남 교수님 말씀하신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자리나 뭐든지 다 전자파 차단된 거 속에 있을 때는 커튼이나 그 속에 있을 때는 전자 제품을 쓰면 과도한 전자파가 일어나서 오히려 유해할 수 있다. 이 말씀 들은 거 하나 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플로의 질문을 전문가들이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사전에 접수 내용을 보면 대동소이해요. 기기별 전자파 영향 미치는 거리는 얼마냐? 맞아요. 그 기기가 한두 개가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생활 속 전자파 치시면 사이트로 들어갈 거예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전 세계에서는 가장 잘 되어 있는 사이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그거 만드는데 제가 기획 그걸 관리하고 있는 게 알아보고 있지만 처음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다 지금 하고 있어요. 전기차 거기 없는 것을 올리세요.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차 그냥 붙였을 때부터 원래 아까 우리 김기현 박사님 그때 표준 얘기했거든요. 그때 표준은 30cm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궁금한 건 3cm가 아니에요. 우리 1차 10cm, 2cm, 3cm, 1m 다 대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3cm가 아니라 우리 전기 방열 전기 방열 3cm 구약에서 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밀착해서 다시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기술적으로 또 전자파가 안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나와요. 진짜 뭐야. 그래서 사실 걱정 안 하고 옛날 20년 전, 30년 전 전기라면 안 돼요. 그럼 지금 안 되거든요. 그런 걸 믿고 싶은 걸 믿으시고 나는 전에 아무들 그냥 그런 데이터들이 다 되어 있는 곳에 전세가 한 곳이 있어요. 그게 생활 속 전자파. 근데 그게 거짓말이냐 진짜냐면 다른 사이트 비교하면 돼요. 미국의 사이트, 유럽의 사이트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생활 제품이 돼야 되는데 우리만큼 자세히 되지 않아요. 거기는 30cm에서 정도가 나와 있어요. 비교해 보세요. 그 데이터하고 우리 데이터하고 다른 거예요. 자, 두 번째 애플워치. 아마 이제 저는 갤럭시 워치 찾는데 워치가 핸드폰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잖아요. 알고 있습니까? 지하철 기차 트라크나 버스 타면 띡 소리 나고 보면 다 전자파로 통신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조 배터리 이거 쫙 나오는 이거 100% 제가 얘기했지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작아서 될 수가 없어요. 네. 그거는 근접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만약에 머리까지 갔는데 내가 버스도 안 탔는데 카드에서 돈이 나가면 되겠어요. 그럼 카드 리더가 또 쏘면 용서만 입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냥 틱틱틱 하잖아요. 지하철도 그냥 가서 갖다 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해하고 그런 경우는 너무 작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차단 제품이 굉장히 많아요. 스티커 굉장히 효력이 있냐. 선인장도 나오고 제가 다 얘기했죠. 차단 됩니다. 차단 스티커 있는데
모든 전자파를 잡을 수 없습니다. 이걸 잘못하면 우리 뻥으로 역도가 크기 때문에 100% 차단 제품을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얘기고 진짜 커튼 같이 내가 전자파 밖에서 들어오는 거 싫어. 그럼 전자파를 쓰는 그런 경우는 거기서 핸드폰 쓰면 안 돼요. 혹시 핸드폰 쓰고 싶으면 커튼을 제치고 쓰시거나 커튼이 안 닿는 내 얘기를 얘기하는 거고 진짜 걱정되면 그거 하십시오. 그리고 기준으로도 전자파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미 여러 번 나왔던 거니까 지금 이제 그 교신 얘기나 수리 기능 얘기하고 아까 얘기했는데 사실은 2024년 9월 초에 9월 4일에 신문이에요. 제가 조사를 다 나오는데 전자발신이 나왔는데 그분이 그 호주에 알칸스라는 그룹이 얘기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거기에 캔 한기 기사라는 기사가 그동안 수업 팩트를 있는 걸 다 정리해서 있어요. 필리핀과 관계에서는 없다. 그것만 저희가 강조하면 많이 없다고 얘기하나 그렇다고 제가 오히려 강조하지 않는데 이 신문에 후에 가서 그 사이트 신문 자 그래서 먼저 플로어의 얘기를 듣고 지지기를 혹시 질문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손을 드시고요. 네. 그럼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거든요. 그냥 본인 뭐 소속이나 아니면 성함 정도 얘기해 주시고 네, 질문은 저희가 1분 정도 짧게 해주세요. 교통방송신문 김성으로 합니다. 10주년 전자파 하는 걸 축하드립니다. 또 이처럼 저희들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가계는 지금 한국 세계화로 하고 있는데 이 전자파를 이용하면 전기업, 그 전기업이 많이 산다. 근데 어떤 경우냐면 옛날 좀 세계화하는 이중 언어를 생산합니다. 영어하고 일본어, 영어하고 중국어 이렇게 뭐 2, 3개월 하는 거 다. 그런데 전기업이 상한다는 사실이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제가 막 분위기입니다. 전자파에 대한 내에 대한 선생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제가 잠깐 얘기하고 나기도 할게요. 저는 이제 의사가 아니니까 저희가 이제 그 전자파 사실은 휴대폰에 대해서만은 더 강력하게 규제를 해요. 아까 이 ICNR도 규격이 얘기했는데 거기에 아마 SAR의 규격이 있었을 거예요. SAR이라는 것은 전자파 흡수율인데 이거를 우리가 뇌에 제일 가까이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의 전자파가 흡수되면 안 돼 라고 해서 전 세계가 강제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임계 박사님이 전 세계 이코노는 2.2 와트 퍼 킬로그램이라는 이게 좀 어렵죠. 2.2 와트 퍼 킬로그램이 있어서 그걸 넘어가면 전 세계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뿐만 아니라 모두 할 수 없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엄격한 1.2를 쓰고 있고요. 또 10g 평균이나 2g 평균에 따른데 우리는 1g 평균이기 때문에 1g 평균이 훨씬 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이제 그냥 이 공학적으로 이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규제하는 거니까 그 값을 규제하고 전 세계에 들어가면 그걸 만족해야 된다. 자 그러면 그 값을 그럼 만족한다고 안전하냐? 얘기할 수 없는데 그 역학조사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 역학조사의 연구자들하고 자주 만나는 그냥 좀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학교에 그 주제가 있습니까? 네네. 그 책들을 원하시면 제가 가지고 휴대전화를 이제 이게 뭐 이어폰을 쓰거나 이렇게 놓고 쓰거나 하지 않고 이렇게 딱 붙여서 썼을 때 이제 위험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자파가 더 머리에 많이 흡수되니까 이렇게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하고 역학 연구를 할 때 이제 휴대전화를 이제 이렇게 딱 붙여서 특히 이제 통화를 이렇게 얼마나 많이 하는지 하루에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이런 등등을 이제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그 휴대전화에서 이제 아까 SAR 값 말씀하셨는데요. 에너지가 얼마만큼 많이 나오느냐.
그래서 이제 인체에 얼마큼 많이 흡수됐냐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이제 뇌 안으로 들어갔느냐를 계산을 다 해갖고 많이 그 에너지가 들어간 부위 또는 그 사람이 적게 들어간 그 사람에 비해서 그 뇌종양이 더 많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본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비키스 연구랑 특히 어린이들이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린이 청소년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뇌종양하고 그래서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갔는데 이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전두엽이 아니고요, 측두엽이에요. 네, 옆으로 이렇게 하니까. 네, 그건 아니고요. 전두엽은 관련이 정말 안 나오고요. 측두엽은 이제 그래도 칭칭하게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으나 그것도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연구 결과에서 관련성이 있지는 않겠나고요. 그 연구는 뇌종양이 워낙 드문 종양이어서 한 나라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숫자가 적어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 세계 우리 23개국이 공동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 국제 공동 연구로 거의 10년 이상 이렇게 자료를 모아가지고 10년 가까이 자료를 모아서 하는 거거든요. 제3자의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심지어 측두엽도 뚜렷한 관련성이 있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보조를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있는 자료 그대로 얘기합니다. 인터넷에 쳐보십시오. 그러면 뇌종양 휴대폰 쓰고 쓰는 사람 안 쓰는 사람보다 2배에서 5배 높다고 나와요. 나옵니다. 신문에 지금도 치신다. 그러니까 그 그룹을 한번 잘 보시면 스웨덴의 하델이라는 분이에요. 2000년부터 그분이 매년 발표를 했어요. 매년 발표할 때마다 신문에 떴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발표한 게 그러면 언론에 계속 발표가 되니까 그렇게 인지할 수 있냐. 그러니까 전 세계가 관심을 갖기 때문에 WHO에서 프로젝트를 이제 만들었어요. EMF 인터내셔널 EMF 프로젝트. 2011년에 아까 제가 얘기한 연구자들 모여서 했어요. 그 연구소가 굉장히 밤새도록 싸웠어요. 한쪽으로 영향이 있다. 하대으로 국제 공동연구를 했던 쪽은 영향이 없다. 아니 우리가 상반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후비라는 것은 뭐냐면 헛석을 헛석을 뭐야 한숨이 뺀 거잖아요. 근데 발암물질은 안 돼요. 발암물질은 1이에요. 근데 여기 2B라고 해. 2A도 아니고 2B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2B로 설명은 저는 굉장히 많이 했고 제가 더 설명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2B든 뭐 3이든 뭐 등급을 매겼잖아요. 그렇죠? 발암은 안 돼요. 발암물질은 아니지만 2B의 의미는 뭘까? 조심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맨날 얘기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뭐 개런티하냐.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어린이들 결과가 나왔어요. 작년에. 거기서 영향이 없다고 나왔는데 2011년에 할 때는 굉장히 유효학적으로 투비라고 나왔고 앞으로 또 평가할 거예요. 이번에 10년 지났잖아요. 재평가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게 2A가 되겠지. 1등급 이거 반응이에요. 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결과를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고요. 저도 이걸 제일 많이 쓰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으면 제가 제일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왜? 제가 전문가입니다. 두 번째 아까 30분 얘기했죠. 그걸 제가 얘기할 거예요. 10년 장기 유저, 장기 유저의 장기의 헤비 유저, 헤비. 헤비 유저는 뭐냐? 그때는 30분이면 굉장히 많이 쓸 때예요. 2000년대. 지금 1시간 쓰지만 그때는 요금이 비싸가지고 그래서 그게 정확한 시간이 그게 1640시간인가 몇십 년 동안 제가 나눴어요. 그때 27분 얼마 나왔어요. 30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도 아까 전대가 뭐였죠? 한쪽으로 쓴 사람이 있다. 한쪽. 그래서 제가 다시 문헌을 찾아보니까 거기서 뭐라고 하면 이거는 양쪽으로 쓴 사람은 헤비 유전인데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양쪽으로 쓰세요. 우전에는 오른쪽. 그냥 들어가도 오른쪽. 비즈니스는 했죠.
보고서를 보고 쓰시면 걱정이 되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정도 하고요. 거기가 지금까지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기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편하게 예, 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크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 중앙에서 팀에서 일하는 최혜진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이제 국내에서 전자파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토론에 대해 와서 강의 들으면 좀 많이 알게 됐는데요. 좀 궁금한 게 이제 일반 소비자로서 요즘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이제 직구 사이트가 있는데 이런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있는 이제 의료기기나 전자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 직구가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그런 관리 기준이 좀 더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좀 질문을 드려봅니다. 아, 네, 아주 참신하신 너무 감사합니다. 직구 굉장히 문제죠. 그거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우리의 마사지 잠깐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직구 우리가 이제 그냥 한국에 들어오는 거는 면제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인증 안 받은 것도 들어오고 어떻게 관리하느냐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도 해주시고 하는 김에 여기 질문 중에 이게 전문가가 쓴 것 같긴 한데 1998년에 이코노미에서 이제 발표하고 저대학은 2010년, 고대학은 2020년에 개정했는데 혹시 가이드라인이나 해설서 같은 걸 배경할 생각 없습니까? 시리즈 어렵다 했더라. 그것도 같이 연구와 있기 때문에 같이 직구 네. 우선 그 해외 직구 제품은 전체적으로 모든 제품이 국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코리아 서티피케이션이라는 KC 인증 마크를 붙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용하는 제품들도 보면 뒤에 KC라고 되어 있는데 알리나 테무에서 해외 직구로 들어오는 제품들은 물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에서 인증을 득하지 않은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가일 경우에는. 그래서 국내에도 각 나라의 환경이 다르듯이 국내에도 전파나 전자파의 환경이 다 다릅니다. 각 나라별로. 그래서 그렇게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것 자체는 좀 자제를 해야지 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직구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는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과기정통부뿐만 아니라 범부처적인 문제이고 공동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직구로 들어오는 게 전자파가 높으냐 낮으냐 위험하냐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는 싶으나 그게 케이스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제품들은 국제 인증을 다 받아서 어느 나라에서든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도 있고 또 어떤 제품은 중국에서의 인증 제도를 득한 제품이 있는데 그 특정 중국에서의 기준이 우리나라하고 유사한 분야라면 그거는 뭐 안전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기마다 다 다를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어디에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알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뭐 제가 여기서 구매해라라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지금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 이크노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정작 그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기준임에도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쓰여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겠죠. 저희도 그걸 좀 부분을 반성을 하고 기준 고시를 쉽게 가급적이면 하려고 노력은 하고는 있으나 고시에 또 맞는 언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해설서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저도 공감을 듭니다. 좋은 아이디어 어느 분이 주셨는지 감사드리고 그 부분은 연구원에서 별도로 제도하고는 상관없이 좀 더 국민하고 소통한 차원에서 저희도 준비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인체 보호 기준에 대한 약간의 좀 편리하게 쓴 이해가 편한 해설서 같은 것들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직구 문제는 사실 클리어하게 답을 못 주는데 뭐 담당하는 과가 있어요. 그런데 전자파만 따지면 사실 지금 약간 사각지대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인증을 받은 거는 우리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없는데 인증을 안 받은 것도 들어오고 검증할 수 없잖아요. 직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가끔 사이트에 올라와요. 그런 걸 썼더니 교파 간섭이 많고 다른 데 오동료가 있기도 해서 그런 게 막 올라오면 저희는 바로 가서 다 수거해가지고 타가지고 막 체크를 해봐요. 그래서 이게 위험성을 높이면 저희가 경고를 합니다. 지금 저희가 건 바이 건으로 하고 있고 아까 많이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발표할 수 없는 제품에 대한 거고 회사의 영업에 대한 것들이 함부로 또 얘기했다가 또 역공을 당할 수 있어서 지금 우리가 데이터는 계속 관리는 하고 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또 질문에 그래도 우리 백 교수님 여기 오셨으니까 제가 여기 질문 중에 우리 이제 관심을 갖는 게 이제 이동통신 중계기 이런 거예요. 전에 사드 때도 나왔지만 레이더 이런 기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좀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게 어떤지 우리가 관리를 좀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웨이더 같은 것도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전 아시다시피 레이더는 옛날에 그 사드 문제 때문에 너무 굉장히 사회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레이더에 대한 전자파는 국가 차원에서 이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항이나 그 여러 가지 선박이나 일반인들을 상대하는 레이더는 잘 관리가 되고 있고 어쨌든 레이더는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레이더는 이렇게 굉장히 좁은 펄스를 쏘았다 안 쏘았다 하는데 굉장히 좁은 펄스를 쏘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된 뭐 에너지라 그러죠. 에너지, 전자파 에너지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아까 김기회 연구관이 발표하신 그 인체 보호 기준에 보면 그런 것들 다 고려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레이더를 해서 더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 중계기도 뭐 일종의 기지국처럼 생각하셔도 되기 때문에 기지국 전자파는 실제 앞에 여기 보면은 자료도 있지만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 측정하는 기관 중에서 지금 그 방송통신전파진흥원하고 뭐 다른 또 측정 많이 하지만 어쨌든 그 측정한 데이터들을 보면은 전부 인체 보호 기준의 뭐 거의 1% 미만입니다. 뭐 대부분이 그러고 일부는 그중에 일부는 한 10% 정도까지 가는 게 있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인체 보호 기준 설정할 때 약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임계치의 50분의 1이 기준이고 거기에 또 뭐 10분의 2 하니까 굉장히 약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걱정 안 하셔도 단지 그러니까 기지국이나 중계기에서 너무 멀어진다든지 거기에 뭔가 뭐 금속재로 차단을 했다든지 했을 때는 아까 김남 교수님 잘 설명하셨듯이 오히려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세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주의하시면 기지국 자체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과학자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기지국과 핸드폰은 연결되어 있어요. 두 개가 서로 쌍을 이루는 거고요. 그리고 둘 중에 어디가 우리 몸에 얼마나 더 좋다라고 보면 파워는 기지국이 핸드폰보다 몇 배 세게 나와요. 어떻게 와트 쓰고 몇 시간 쓰면 200mAh 쓰거든요. 파워는 크게 기지국에 영향을 주고 하지만 기지국에서 30m, 50m만 떨어지면 훨씬 답이 적어지는 거죠. 우리 핸드폰은 작지만 가까이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또 오래 쓰고 그래서 더 위험하다고 이게 위험할 건데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전세가 이건 지금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관리되는 가구로 과연 이게 안전하냐고는 높이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연구에 이 정도는 문제지 않아 수도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드리고 싶어요. 너무 이거 쓰는 거가 걱정되시면 방법이 있어요. 안 쓰면 되죠. 볼 수는 없잖아요. 절대 볼수 없어요. 이어폰을 쓰시면 이어폰 쓰면 전혀 영향이 없다고 얘기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블루투스도 돼요. 근데 블루투스도 전파로 쓰는 거거든요. 블루투스는 굉장히 작은 신호를 쓰기 때문에 이어폰 쓰시면 블루투스 이거는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 얘기가 아니고 전 세계 정부가 WHO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세계보건기구의 이거 있잖아요.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아까 그 김대웅관이 WHO는 인체보호기준을 만들지 않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질문이 뭐냐면 국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33 미리가우스와 WHO 인체 안전기준 4미리가우스 이게 가장 큰 이슈예요. 모든 사람들이 4미리가우스는 인체보호기준을 알고 있어요. 제가 문의를 했어요. WHO 너희가 이렇게 얘기한 적 있냐? WHO는 인체보호기준을 얘기한 적 없어. 누가 얘기했냐? ICNRP에서 얘기했다. ICNRP에다가 물어봤어요. 3일가수가 인체보호 아니 우리가 +33인데 4일은 어디서 나온 거야? 다른 교선에서 나온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3일 가우스의 인체보호기준을 알고 있어요. 좋아요. 그 3일 가우스로 우리가 인체보호기준을 알면 그걸 지키자. 그 정도로 여러분이 3일 가우스 이하만 되는 데나 돌아다니시고 그 이상 되는 데는 가까이 가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다만 제가 걱정되는 건 인체보험이 3일 가우스로 돼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재면 이제 WHO 기준에 50배, 30배 나온다. 이렇게 신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발암물질이에요. 그래서 공포를 그러니까 이제 얘기는 걱정을 하더라도 알고가 건너는 거지.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가 이거는 상대적으로 미리 생각해서 일지에서 위험도는요 안전성이 되면 자기가 자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할수 없게 여러분의 혹시 저희가 전해줄 수 있는 거는 이게 무리하다 유해하다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그걸 제대로 드시는 거예요. 대부분 저희한테 물어보는 거는 중에 하나 유해하냐 무리하냐. 네, 알고 걱정하자 하셨는데 저는 알고 얘기하자. 이게 좋은 테스트를 한 가지 더 궁금했어요. 고압성 때문에 땅값이 올라간다니까 한국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압선 설치한다고 그러면 막 데모하고 그러는데 고압선 밑에 있는 학교에서 뭐 숙직하던 직원이 암으로 없었다 이런 사례들도 많거든요. 과연 그 폐해가 정말 어디까지인지. 아까 한편에서 오셨던 대답하실래요? 제가 할까요? 고압선 관련해서 많은 휴대폰보다 더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한편에서는 3일 가우스 이제 보호기준을 지키고 그걸 하진 않지만 그 이하로 3일 가우스 안에 들어가면 학교가 있는데 저희는 관리를 하고 있고 문제가 좀 없는 거는 알겠군요. 전 이제 편견객분들을 조사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자 얘기 제가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고압선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송배전에 대한 보상금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땅은 없지만 저희 땅으로 고압선이 지나간다 저도 싫어요. 그건 재산권을 줍니잖아요. 저희는 부상을 줘요. 그러면 안전에 보상 말고 건강에 해치는. 그러니까 그 아까 기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준을
보다는 목표는 하나도 없는데 3일 값을 지켜나가야 되니까 안전이 공식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집에 같은 3일 값을 정도에 앞서서 인간 모습을 우리가 하시고 어떤 경우는 이제 특수하게 3일 값을 넘어가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 경우는 장치나 이런 걸 판단을 이제 그래서 못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른 마이크 주시겠습니까? 소속하고 성함 하나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 에릭슨 LG 회사에서 안전보건 담당하는 이신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잘 모르는 분이라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제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직원분이 저한테 문의를 주신 사항이 있어요. 저희 회사는 이제 무선통신 인프라 기기를 연구하고 공급하고 설치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중 일부 직원들이 이제 그런 기기를 모니터링하거나 연구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기기에 둘러싸여서 장시간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나는 여기서 오랜 시간 근무하다 보니까 전자기파에 대해서 건강 장애가 우려가 있다. 그런 질문을 최근에 주셔가지고 이제 이거를 제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에릭슨이라는 회사, 노키아, 삼성전자, 화웨이는 전 세계에 이런 공급하고 무선통신 구직 그리고 회사고 거기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기가 설치하고 메인테너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업적 노출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 직업적 노출에 대해서 우리 한명수한테 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거의 노출을 우리 최영도 박사님이 직업에 대한 기준 이런 부분은 많이 하시긴 올라오시는데 가만히 계신 것 같아서 그냥 최 박사가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방송하는데 선생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들 직업적 노출에 대해서 아까 일반인 노출에 50배가 있으면은 거기에 5배를 얹어 높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업적 노출에 대한 기준은 저희들이 세워져 있고 각 작업장마다 노출 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고 또 그거에 따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필드에서 계시는 분들한테는 뭐 구체적으로는 가이드라인이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는 기업마다 공고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 아주 크리티컬하게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직업인들에 따른 그 이슈사항들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물론 지금 최근에 KT라든가 여러 그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경영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측정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지금 회사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사항이 있으면은 저희 이제 현장 측정을 해서 얼마나 이 환경이 전자파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앰플을 만들거나 이런 분들은 뭐 이렇게 규정된 어떤 장비들을 쓰지 않고 개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이파워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를 제외해놓고는 일반적인 어떤 모니터링 환경에서는 상당히 크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현장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우려사항이라든가 있으면은 저희 이제 뭐 직접 전문기관한테 요청을 해서 가서 현장을 측정하는 가장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전자파 학회에서는 아까 이제 인체보호 기준에 따른 어려움의 이해도나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을 호소를 하셨을 때 일단 2차적으로 국립전파연구원과 지금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2020년도에 RCNIP 국가표준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학회하고 나라의 중심으로 국가표준을 만들어서 일단 그 국가표준에 대한 부분들의 이 해설 부분들은 좀 더 이 단위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학회를 통해서 또 그런 자료를 만들고 그 만들어진 자료들은 저희 학회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고요. 저희 학회의 역할은
국가에서 인체부인 기준을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의 에비던스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그 기준을 정했다라기보다는 전문가들이 그 기준을 공급을 해서 국가가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하는 게 저희 전문가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국전자파학회 전자장과 생체연대 연구회에서 그동안 해왔고요. 지금 2000년 초에 저희들 만든 기준을 저기 우리 김명 교수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실 때 국가에다가 제안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벌써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또 새로운 그 에비던스를 가지고 저희 학회에서 정부에 건의할 예정으로 있고 그거를 지금 스타디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최 박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아마 유관 산하 관련 기관에서 가장 실현할 수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저희가 이제 아까 최현우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인체 일반인의 기준뿐만 아니라 직업인에 대한 기준도 있고 직업인이라 하면 전자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스스로가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만약에 회사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현황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 대책은 이제 그런 알람 장치가 또 있어요. 그 작업 환경에 들어갔을 때 알람 내가 어느 정도 노출되고 있다는 거를 알람을 통해서 항상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면 그 사람들은 줄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 차원에서 조치를 해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국립전파연구원이 피드백을 해주시면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사례 분석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보조 입체 보호전을 들어가시면 이 클럽으로 우리나라 일반인 기준과 직업인 기준이 있습니다. 직업인 기준은 일반인들이 5배 높아요. 자, 그럼 거꾸로 직업인은 왜 직업적으로 노출돼 더 보호받아야 되지 않냐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판단할 수 있죠.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왜 나는 인체 보호전을 5배나 높게 생각하는데 이게 직업적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부담이 하면 그거를 수용을 하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고용주가 그걸 행할 수 있을까요? 그걸 그렇지 않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이드를 이해해 들어가시면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거기에 인체 기준에서 몇 배 될 때마다 경고, 워닝 되어 있거든요. 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그분들이 근무를 할 수밖에 없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각 한전도 오셨지만 한전에서 공사할 때 손을 파워를 끄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거기 전기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활선 작업이라서 전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공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그런 데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30분 이상 근무하면 나와서 몇 시간을 쉬어야 되고 또 보호장구를 해야 되고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수준으로 만약에 그런 것들 약간 알람을 울리게 한다든지 보호장구니까 누군가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같이 보시고 문자를 보시면 제가 가지고 왜냐하면 직업인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사업을 유지하고 그분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저도 직업인데 왜 자전거 시험 제일 많이 하고 저는 학생들이 왔는데 제가 보호해줘요. 저는 거기서 굉장히 개인이 안 돼요. 자, 근데 원래 예전에 시간도 지났는데 명사회는 원래 예전에 시간보다 일찍 끝나야 됩니다. 네, 그래도 끝나기 전에 내가 이 질문을 하고 가야 되고 있어요. 이런 데 손도 혼나요, 그렇죠? 이렇게 청탁해 주신 우리 국민께서요,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내년에도 할 것 같아요. 더 멋지게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